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애써 외면하곤 하죠.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가 남긴 하나의 섬뜩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지금 21세기의 미국, 나아가 전 세계를 어떻게 겨누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최근 역사적으로 단 하나의 의미, 즉 경제 붕괴를 의미했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고대 로마가 이 지점을 넘었고 스페인 제국이 넘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국의 빚은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36조. 이 숫자는 단순히 큰 것을 넘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말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빚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채의 악순환이라는 덫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의 악순환이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점점 더 거대해지고 빨라지는 순환고리이며 결국 시스템 전체가 폭발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지금 미국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기 235년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고 모두가 두려워했으며 영원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로마는 세 대륙에 걸쳐 주둔한 군단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 비용, 수로와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곡물을 나눠주는 복지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축통화였던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서기 235년까지만 해도 순도 95%의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후인 265년, 은 함량은 고작 5%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은화를 녹여 값싼 금속을 섞은 뒤 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는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평생 모은 재산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사회의 허리였던 중산층은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부채의 악순환이라는 덫에 갇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파산 직전이라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었고 지출을 줄이면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찍어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죠. 이제 시간의 거울을 돌려 현재의 미국을 비춰보겠습니다. 2000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5조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36조 달러입니다. 불과 25년 만에 700%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자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은 빚의 원금이 아닌 오직 이자로만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국방비보다 많고 교육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웬만한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이자를 내기 위해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로마를 파괴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에 우리 시대의 제국이 똑같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는 동전을 녹이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말 그대로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들겨 컴퓨터 화면에 영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말이죠. 이렇게 창조된 돈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돈을 정부에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의 실제 재화나 서비스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돈의 공급량만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저축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연준은 2000년 이전 미국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200년 동안 만들어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단 3년 만에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계란, 기름값, 월세, 모든 것이 치솟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구매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벌어졌던 화폐가치 절하가 디지털 시대에 재현된 것뿐입니다. 로마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을 때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동전으로 보관하지 않고 토지나 사업, 금과 같은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90% 폭락하면 그들이 가진 농장의 가치는 화폐 기준으로 10배가 됩니다. 반면 동전밖에 없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을 보십시오. 2020년 이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식료품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부의 격차는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는 부풀려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전형적인 화폐 가치 절하의 결과입니다. 로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통제령까지 내렸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 정해진 가격 이상을 받으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인들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파느니 차라리 판매를 중단했고 시장에서 상품이 사라졌으며 암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치인들이 석유 기업에 대한 행제세나 도시의 임대료 통제, 가격 폭리 규제 등을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사의 그림자를 봅니다. 이는 근본 원인인 부채의 악순환은 외면한 채 증상만을 치료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채의 악순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로마는 서기 260년경 그 지점을 지났습니다. 이자 비용이 너무나 커져서 화폐 가치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는 쪼그라들어 세수는 줄고 전쟁과 복지로 인한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격차는 더 이상 메울 수 없게 되었고 200년 후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0%를 넘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이 90%를 넘으면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120%를 넘으면 재정위기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두 기준점을 모두 넘어 위험지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라는 시한폭탄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일할 젊은이는 줄고 부양할 노인은 늘었습니다. 이는 세금 낼 사람은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최악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 및 유료 비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비용만으로도 연방 세수 전체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 즉 국방, 교육, 인프라는 전부 새로 빚을 내서 충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IMF 외환위기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입니다. 당시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도산했으며 평생 일군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차원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경고와 함께 교훈도 줍니다. 로마의 붕괴 속에서 살아남았던 현명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토지나 기금속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로마가 무너져도 괜찮도록 다른 지역의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셋째,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유용한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화폐가 무너져도 숙련된 장인이나 신뢰받는 상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조언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외치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예금 계좌에 있다면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천천히 가난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또한 돈이 실패하는 시대에는 기술이 곧 화폐가 됩니다. 로마 붕괴 시기에 농부, 대장장이, 건축가와 같이 실용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돈을 관리하거나 서류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전문 지식은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기술과 지식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도 가치가 있는가? 미국이 로마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미리 감수하면 됩니다.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대폭 인상하며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통을 약속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대중은 더 많은 혜택과 더 낮은 세금을 원하며 그 이면에 있는 대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가 되는 이 민주주의의 함정 때문에 정치인들은 해결책이 없는 쉬운 길만 약속하고 그동안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악순환은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붕괴를 막는 단계가 아니라 붕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를 선택하는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로마는 문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을 끝냈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학과 보통법,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인류의 위대한 성취가 피어났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파괴했던 부채의 악순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역사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모든 제국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역사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경고는 내려졌고 패턴은 명확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